안녕하세요. 저는 봄살 에디터입니다. 저는 산부인과 의사 류지원입니다. 우리가 맘맘맘을 안 하고 있다가 그렇죠. 저희가 뉴 맘맘맘으로 돌아왔어요. 맞아요. 사실 이제 임신과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육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더 이상 할 게 없지 않을까? 그쵸. 그런 생각을 우리가 했었죠. 그죠. 우리가 이미 많이 해서 이미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몇 년을 지냈죠. 몇 년을 지냈는데 생각해보니까 새로 이제 정보도 많이 업데이트가 됐고 그쵸. 우리도 좀 성숙한 부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선배맘으로서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좀 자충우돌 똑같이 고생하고 애를 키웠던 육아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좀 선배맘으로 불려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럼요. 이제 선배맘에 뭔가 이제 육아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고수? 맞아요. 고수까지 육아도 고수가 됐고 또 하나는 네. 이제 끊임없이 맘맘맘을 늘 계속 해달라는 맞아요. 요청이 정말 많았죠. 그리고 실제로 다시 시작할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다고 막 댓글도 많이 남기고 그 당시에 임신 몇 개월이었는데 지금 아이가 몇 개월이 됐다 이런 댓글을 보니까 엄청 뿌듯한 거예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내가 애들을 다 키운 것 같아. 그래서 같이 함께해요라는 얘기를 보면서 아 우리가 함께 임신 기간을 보냈던 분들이 이제는 이제 맞아요. 육아 고수가 돼서 우리와 함께하겠구나라는 생각에 내용이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으니까 열심히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 먼저 볼까요? 저희가 코너 풍성하잖아요. 그럼요. 첫 번째 코너로 엑기스만 뽑아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닥터류 알려주세요. 네. 이 코너. 업그레이드 되고 조금 더 필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알려주는 코너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이 우리 뉴 맘맘맘 첫 회잖아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뽑은 주제가 있어요. 바로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분들. 이제 내가 임신 좀 해볼까? 또는 내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내가 어떤 검사를 해야 될까? 웨딩 검사 또는 산전 검사, 뭐 예비만 검사라고 불리는 이런 그 임신 전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임신 전 검사가 뭐냐면 내가 아기를 가져도 될까예요. 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내가 아기를 가져도 될까? 그러면 일단 내 몸이 튼튼해야 돼요. 그렇죠. 임신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개월 동안 아이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몸이 튼튼하지 않으면 임신도 잘 안 되고 내가 임신을 했을 때 아이와 성장과 관련돼서 또는 임신 유지에 필요한 어떤 그런 건강 상태가 아닌지 아닌지를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검사가 어떤 걸 검사하나요? 뭐 피 검사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근데 가장 먼저 이제 해야 될 거는 산부인과적으로 내 몸에 문제가 없는지 자궁경부암 검사랑 초음파를 하게 돼요. 자, 자궁경부암 검사는 이제 자궁경부에 어떤 암이라든지 나쁜 변형은 없는지 보는 검사고 초음파는 자궁과 난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난소에 혹이 있는지 또는 자궁이 내가 몰랐는데 큰 혹이 있거나 또는 자궁 내막에 어떤 이상 사인이 있는지 기본적인 점검하는 자궁경부암 검사와 초음파 검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검사예요. 그래서 임신을 해도 될 그런 산부인과적인 상태인지를 체크를 하고요. 또 동시에 균 검사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균 중에서 이제 클라미디아랑 임질균 같은 경우는 이제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임신 시 초기 유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병이나 자궁경부에 염증은 없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들 흔히 얘기하는 실은 그 산부인과에 앉기 싫어하는 굴욕의자라고 부르고 혹자는 부끄러움 의자라고도 부르는 그 의자에서 하게 되는 검사입니다. 산부인과 쌤도 거기 앉아서 검사하는 거죠? 싫죠. 그럼 동료가 검사해 주나요? 네, 해주는데 저도 되게 무서워요. 너무 싫고 근데 그 어떤 의자 느낌인지 자체가 알죠? 좀 되게 굴욕의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낯설어요. 그 자세가. 그렇죠. 다리를 벌린다는 게 쉽진 않죠. 낯설잖아요, 우리한테는. 하지만 눈으로 접근해야 되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 의자에 앉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사를 통해서 산부인과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혹시 자궁경부암 같은 건 없는지 균 검사에서 이제 염증은 없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제가 또 여기 맘맘맘에 나오기 전에 조사한 게 있어요. 네. 우리 법중 전염병 어떤 게 가장 흔한 줄 아세요? 보면은 2017년도의 전염병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물론 보고 안 된 게 있겠지만 풍신은 7건 보고가 되었습니다. 100일에 318건 보고가 되었습니다. A형 간염은 4,419건이었고요. 제일 많은 건 바로 수두예요. 8만 92건. 가장 흔한 감염병의 1위는 아직도 수두예요. 그만큼 이제 수두가 어린 아이들이나 이제 여러
수뇌군에서 가장 많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피 검사로는 해주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걸렸을 때 태반을 타고 아이한테 넘어갈 질병,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아이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균은 없는지에 대한 스크리닝 검사가 들어갑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매독과 에이즈. 그리고 비형 간염, 또 하나는 바로 풍진과 수두입니다. 일단은 매독과 에이즈는 지금 안 걸렸으면 되는 질병이에요. 그리고 비형 간염도 내가 걸렸는지 또는 항체가 없는지 보는 질병이에요. 네. 근데 비형 간염 같은 경우는 엄마가 비형 간염 보균자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지만 엄마가 보균자다 하더라도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선천성 기형을 일으키거나 성장에 방해라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급한 건 아닌데 수두와 풍진은 엄마가 임신 중에 걸리면 아이한테 선천성 풍진증후군, 선천성 수두증후군과 같은 되게 심한 경우는 사산될 수도 있는 그런 기형과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내가 얘네들이 나한테 우연히 왔을 때 막아낼 수 있는 항체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둘 다 호흡기 감염이에요.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뭐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될까요? 뭐 사람 많은 데를 피해서 다니면 될까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밖을 안 나가요. 그래서 최선의 예방은 백신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항체가 없으면 반드시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풍진은 한 차례 주사를 맞고 4주간의 피임이 필요하고요. 수두는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주사를 맞는데 약 한 달에서 2달 정도 뗐다가 주사를 맞고 마찬가지로 수두 주사가 끝나고 4주 후에 임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는 미리 빨리 발견해서 임신을 계획할 때 알면은 좋은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임신을 계획하고 있으면 진짜 미리 좀 확인을 하고 주사도 그렇죠. 맞아놔야 피임 기간을 좀 넘어서. 그렇죠. 수두 같은 경우도 3개월 걸리는 거죠. 한 번 주사 맞고 2차까지 맞고 또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임신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풍진과 수두 같은 거는 조금 먼저 확인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 외에 피검사로는 이제 갑상선 기능이 문제가 있는지, 갑상선 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배란 장애와 관계되고 우리나라 특히 한국 동양 여자한테 굉장히 많은 기병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란 장애 같은 건 없나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고, 아울러서 빈혈은 없는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에 어떤 콩팥 기능에 문제는 없는지 그 정도를 체크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남편은 근데 검사 받는 게 없어요? 남편은 건강한 아빠가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건강 검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엄마 모체를 통해서 아이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균에 대한 스크리닝 검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이 엄마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균은 없는지 그런 감염병 정도, 그냥 건강 검진 정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냐라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그거는 그냥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야죠.